이번에 350cc 오토바이들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 각 메이커들의 350cc급 바이크들을 몇 대 시승을 신청해 봤어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할리 데이비슨의 X350이라는 모델입니다. 시내 나갈 때 반드시 지나가는 길목에 이제 할리 매장 간판이 있어서 굉장히 신경 쓰였었는데, 인지를 한 지 몇 년 만에 돼서야 이제서야 한번 드디어 방문해 보네요. 어떤 의미로 보면은 가짜 할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순행 2기통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할리 하면은 공랭 대배기량이죠. 하지만 이 모델은 중국 회사가 되어버린 이제 베넬리의 모델을 할리 버전으로 배지 엔지니어링 하는 모델이에요. 이게 뭐 그래도 한국에는 없는 모델이기도 하고, 이제 원체 저는 또 대배기량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면허도 없고요. 그래도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브랜드 안에서는 제가 가진 면허 이거 400cc까지 되는데 그걸로 탈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이기 때문에 일단 타보기로 예약을 했습니다. 외관은 그래도 적당히 네이키드나 이제 레트로, 네오 레트로 사이에 미묘한 그 라인을 갖고 있어요. 베넬리에서 원래 나오는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이키드여가지고 그 네이키드 특유의 약간 그 못생긴 얼굴 있죠? 그런 얼굴인데, 그나마 이건 탱크 모양도 굉장히 얄쌍하고, 라이트는 그 네오 레트로 스타일의 손전등 라이트, 동그란 손전등 라이트라서 그럭저럭 저는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마 일본 메이커나 하다못해 한 중국이나 대만 메이커에 그냥 오리지널한 이름을 달고 나왔으면은 그래도 이거 할리 아니야 이런 소리까지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고유한 모델로 보면은 저는 굉장히 괜찮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앉았을 때 탱크가 얄쌍하기 때문에 가랑이에 착 붙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브레이크 레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얼, 이제 조절식 다이얼이 달려있기 때문에 조정이 편한데, 이게 저는 튜닝 하신 건 줄 알았는데 순정 상태가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발 착지성은 174cm인 제가 앉았을 때도 그냥 대놓고 이제 양발이 닿는 걸 보면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아마 시트고가 770mm라니까는 이런 유형의 오토바이 중에서도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핸들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좁아요, 폭이. 그리고 스텝이 순정 상태인데도 굉장히 백스텝에 가까운 스텝이었기 때문에 이게 생긴 게 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쏘는 걸 상정하고 만든 모델이라고 느껴졌어요. 가속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350cc대에서는 모자라지 않은 수준의 가속. 이게 초반은 생각보다는 마일드 하다가 중간부터 확 치고 나가는, 그래도 이게 300cc를 넘는다는 정도의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신기한 게 2기통 순행 모델인데 굉장히 4기통 특유의 그 제트기 같은 배기음 있죠? 그런 소리가 납니다. 아이들링 할 때는 이제 누가 들어도 이제 한 2기통 느낌 나거든요? 근데 이제 스로틀을 개방하면은 갑자기 그게 4기통 느낌으로 확 바뀌어요. 이게 배기음 세팅이 굉장히 재미있게 됐구나 라고 생각되는 점이어서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할리 데이비슨의 오토바이냐 라고 하면은 조금 미묘한 느낌이 남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게 치명적인 개인적으로 느낀 단점으로는 계기판이 단순해도 너무 단순하다는 거였어요. 눈금 게이지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속도만 뜨고요, 180까지 뜨는. 근데 그 안에 조그만 디지털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그게 뭐 주행 거리부터 시계, 심지어는 RPM까지 이 숫자로 떠버리고 있어요. 다른 거는 그래도 좀 나을 수 있는데 RPM이 이제 눈금이나 이제 막 게이지가 아니고 디지털 숫자로 막 3500, 1800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가격이 비교적 나가는 오토바이거든요. 이제 외국산으로 쳐지다 보니까 일본 안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아예 기어 인디케이터가 아예 없어요. 이제 뉴트럴만 표시해주고, 이게 1단인지 2단인지 3단인지 표시해주는 게 아예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로터리식 기어인 뭐, 혼다의 헌터 커브나 닥스 125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로터리식 기어이기 때문에, 시동이 꺼지진 않잖아요. 뭐 4단에서 멈췄다고 시동이 꺼지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안 보여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적응하면은 금방 적응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순전히 그냥 매뉴얼 바이크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가 1단인가? 2단인가? 3단인가? 이게 모르는 상황이 오다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스로틀을 잘못 감거나 잘못 놓거나 하면 덜덜덜 거리다가 그냥 시동을 꺼먹는 경우가 한 두세 번 있었어요. 물론 이것도 익숙해지면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예 없는 건 그래도 나중에도 조금 불편함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본에서는 신차 가격이 세금 포함해서 90만엔, 중고로 잘 구해도 60만엔 짜리거든요. 그럼 이제 일제 모델로 가면 사실 2기통 이제 300cc, 400cc급에서는 선택권이 굉장히 많아요. 신차는 물론이고 중고로 가면 더더욱 많죠. 그런데 이런 편의성이 없다는 건 조금 개인적으로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유약하다면은 이제 보기보다는 빡센 세팅의 바이크고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달리는 유형으로 만들어진 바이크고 할리 배지가 아니고 다른 배지였으면 조금 더 이제 평가를 잘 받았을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일본에서는 할리 배지를 달고 파는 거에 대한 장점은 비교적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에 속하는 할리 데이비슨의 대리점에서 여러 가지 뭐 수리나 그런 서비스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그나마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치고 나가는 맛은 이전에 시승해봤던 듀크 390에 비하면은 좀 모자랐지만은 배기량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가장 매력적이었던 점은 2기통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기한 4기통의 배기음이 순정 상태에서 난다는 겁니다. 이 배기음은 정말 다른 메이커에서도 좀 이런 오토바이를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포인트였어요. 그러면 이제 할리 데이비슨 X350에 대한 주행 평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